자, 오늘 저희가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건요. 2026년 증시 키워드 탑3.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3개의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 제약바이오, AI와 반도체입니다. 실적 기반 왕자를 지킬까? 제약바이오. 지금 한 손엔 제약바이오, 한 손엔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내가 손이 3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로도 들을 수 없나? 로봇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요 3가지. 사실 지금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내년에 일단 연초부터 뭔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섹터는 이 3가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딱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딥시크가 연초부터 갑자기 나와서 다 죽이질 않나. 그리고 막판에 거품론만 몇 번 나왔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다 증명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 AI 반도체 여전히 똑같은 포인트로 내년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버블로는 항상 감기와 같다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맞아요. 예, 감기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결국까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확실하게 돈을 버는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아마 1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발표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난 서프가 뜨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AI 정보만 보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과 빅테크 같은 경우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구간에 아직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월 달 말경이 되게 되면 빅테크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익성을 좀 더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야 될 산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AI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닌 모든 산업군에 AI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AI 쪽은 지금부터가 사실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이퍼스케일에 와서 자꾸 매물 달라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가 더 못 나가고 있다.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피크아웃이 되려면 과잉 발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과잉 발주가 나타나주고 있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아마 피크아웃 자체가 발주가 과잉으로 가면서 결국 이제 경쟁 자체가 과잉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일로까지 가야 끝나지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AI 거품론은 항상 거품론 나오면은 그걸로 밀리면 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과잉 투자 얘기가 더 커지게 되고 기업 하나가 뭉개지게 되면 이제 그때쯤 끝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버블론 할 때마다 이게 진짜야 아니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그 버블이 하나의 기업을 잡아삼킨다. 그런 시그널이 온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 없이 뭔가 일부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면은 거품론일 때마다 담는 것 현재 한 3번 있었죠. 3번 모두 기회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저는 궁금한 건 그만큼 내년에는 이제 이 AI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돈을 실제로 벌고 있다라는.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제미나이라든가 챗GPT에 대해서 유료 결제를 했고요. 실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AI가 생산성 효율성을 늘려서 경제 성장과 이제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 근데 사실 일자리를 잃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오픈 AI가 이제 한 사람의 비서, 뭐 두 사람의 비서 뭐 그걸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픈 AI라든가 제미나이 관련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료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피지컬 AI가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로봇이 사실 전시라든가 이제 뭐 어떤 거 대화, 그러니까 대답해주고 이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작업을 이제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6년에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대체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게 옵티머스랑 아틀라스가 선두권 달리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실 댄스 하는데 사람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니야라고 할 만큼 댄스도 그렇고 이제 덤블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곧바로 이제 작업 현장에 투입하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라클이나 이제 엔비디아가 보면은 이제 오라클이나 이제 오픈 AI가 투자의 속도 조절은 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금을 이제 조달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금 조달의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좀 늦춰줄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생성형 AI하고 TPU가 지금 추론 형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투자를 늦출 수는 없고 이걸로 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아까 경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어떤 반도체가 이제 AI 반도체가 시장을 경제를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략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과 최창인 매니저님도 궁금한 거는 내년에도 AI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이걸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바로 HBM입니다. HBM4가 이제 당장에 2월부터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SK 하이닉스 건 다 팔렸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두 개를 제가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상승률은 보입니까? 올해만큼 상승률을 보이기는 조금 왜요? 힘들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PBR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웬만한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지만 그쵸. 그 목표가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만큼의 상승률을 보려면 여기서 또 100%가 올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예. 내년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좋아질 거는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HBM3 이 가격을 내년도에 20% 인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최근에 범용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1월 초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1월 초에 실적을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못 올라가가지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최근 이제 바닥 대비 한 20% 올라온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스라든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온 테스라든지 뭐 맞아요. YC라든지 PSK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바닥 대비 20%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근데 내년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HBM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4공장 장비 반입 시기를 조금 앞당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평택 5공장 착공 시기도 좀 앞당긴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생각보다 빨리 입고되기 시작하면 뭐 소부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장비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매출이 빨리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 관련 종목들은 먼저 보통 이제 입고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조금 매출 인식이 좀 빨라진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쯤에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가동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을 거고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거다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창민 매니저님은 이 HBM을 필두로 한 국내 반도체 투톱 어떤 키워드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좀 소외됐던 중소형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아마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형이 같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 증설을 떠나서 이제 기술 격차 이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급하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런 제조업 쪽에 패권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사실 반도체 크게 소재 부품 쪽에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TSMC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본에다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권에 지금 다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이미 깔아놓은 뭐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력, 이런 어떤 특허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들을 따라오기는 단숨에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본주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리게 갈 수 있겠지만 좋아요. 소부장 기업들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갑자기 뭐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 이미 납품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호환성이라든가 어떤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이 하이닉스의 지금 HBM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생산뿐만 아니라 뭐 패키징이라든가 파운드리까지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은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만들고 이걸 TSMC에 보내서 패키징을 하고 파운드리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 최적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가를 훨씬 더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할 것 같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와 최창민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반도체 투톱도 너무 좋지만 거기로 인한 낙수 효과, 소부장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이가람 매니저의 치킨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당첨자의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클로봇 수익률에 모두가 감탄. 이건 수익이 거의 뭐 자율주행 모드네요. 2026년도 자동으로 쭉 달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1위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 써주셨고 수익률이 거의 뭐 FSD다, 로보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539님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제작진이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 이 매일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장에 친구분이 오셨나 봐요. 예, 김사부 KSB님께서 기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친구분 중에 김사부님이 있으신가요? 한번 뒤져봐야 되겠죠. 아마 김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마음에 기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저는 요 두 번째가 제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년에 얼마나 더 오를까? 이가람 매니저님. 네. 여기도 기대 많이 하시죠,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건 바이오거든요. 그리고 올랐을 때 더 희열이 있죠. 바이오가 희열이 있죠. 예. 정말 올랐을 때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게 예, 바이오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바이오만큼 또 재밌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결국은 제가 아까부터 코스닥을 강조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얼마 전에 코스닥 정책,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발표가 나와줬고 아마 다음 달에 연기금과 같은 이제 세부안들이 아마 더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정책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코스피처럼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 제도적으로 다 좋아져서 지수는 가만히 있고 종목들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정책을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수가 다 같이 올라준 건데 코스닥 마찬가지로 정책이 나와준 상태에서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알테오젠도 있죠. 리가캠바이오도 있죠. 디니파마테, 올리스도 있죠. 그거 외에 많은 종목들이 내년도에 결국 원래 연말에 나오기로 되어져 있었던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AB바이오 정도 나왔지 다른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몰려 나오지 않을까. 결국 정책발을 받아주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소부장이 100날 올라가봐야 로봇가 100날 올라가봐야 코스닥은 1000포인트 못 넘어갑니다. 1000포인트 넘어서 올라가려면 결국은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재료를 아마 지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초에
JP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라이센스 아웃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한두 기업들이 동시다발적 나타났을 때 결국은 알테오젠도 코스피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슈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원체 많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결국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올라갈 때 포인트가 결국은 내년도에 제가 잡고 있는 바이오의 키워드는 알츠하이머랑 결국 또 경구용이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BA 바이오, 그 다음에 아델과 같이 하고 있는 오스코테 이 두 개 말고는 지금 제대로 뭔가 되어져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빅파마들도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구용 쪽은 그동안 비만 치료 쪽만 지금 관심을 쏠리고 있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이외에 다른 쪽으로 아마 확장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경구용 플랫폼 이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더 보신다면 상반기 안에 바이오 가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수익 한번 낼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들 나눠서 좀 잘 분류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화목 매니저님들이 바이오 박사입니다. 진짜 어디 가서 다들 닥터가 있을 정도로 학위가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앞서 이야기했던 포인트와는 또 다른 바이오를 또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가르죠.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것들 뭐 리가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알테오젠은 뭐 그걸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 저는 네. 그러니까 좀 덜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쵸. 이런 것들 밑에서 올라오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네. 지금 2026년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알지노믹스랑 또 에임드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짜리 뭐 두 달짜리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여하의 이제 가격만 잘 안정화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6년에 이제 바이오가 제 생각에는 바로 가지는 않고 조금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거래로 이선하면서 남아있는 이제 제1의 왕자 자리를 이제 ABL이 차지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지 바이오 쪽에서 보여야 될 텐데, 비만과 당뇨 관련해서 메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에 가장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메시 관련해서 보시면 RNA 기반의 알지노믹스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을 텐데, 이게 이제 올릭스랑 시총 경쟁을 할 거고 아마 물량 한 달짜리 물량과 두 달짜리 물량만 잘 소화하면 알지노믹스나 올릭스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릴리랑 추가 계약이라든지 추가 기업과 추가 계약으로 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좋아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에임드 바이어도 RNA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리가캠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의료, 뭐 항암, 면역,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는 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새로 리브스메드라든가 이제 의료 치료 관련해서 뭐 복강경 수술 로봇도 이제 시총이 너무 높게 시작한, 근데 다 우려스러운 건 신규 상장 종목이 시총이 너무 높아서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닥 통과 후 선택적인 맞아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내년에 이제 CDMO보다는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CDMO 종목보다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종목이 더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탑픽으로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IND를 3상을 바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글로벌 3상을 신청하면서 아마 자금 조달도 하면서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바이오가 오늘 사실 지지부진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이제 5만 원을 넘어서려고 올라가고 있는 게 파킨슨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L도 포함되지만 S바이오메딕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도 또 이제 한 제약 바이오 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내년에 학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학회 관련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내년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유럽 암학회라든지 미국 암학회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학회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클 텐데 메인 부스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들이 또 발표를 합니다. 주요 파트너사들이 발표를 하면 임상 데이터 결과를 발표할 텐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인 부스에서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D&D 파마텍 이가람 매니저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수익 워낙 많이 보셨던 건데, 지금 비만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장기 지속 플랫폼보다는 경구용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D&D 파마텍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이자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화이자랑 관련되어 있는 D&D 파마텍이 조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화이자가 또 메세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이 부각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붐업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RNA 관련 기업 뭐 웨이브가 또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올릭스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주로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보려면 제 네이버 밴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예. 네이버 밴드 가시면 보시면 되고 맞아요. 일단 학회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 네이버 밴드 뭐 텔레그램도 있는데 거기 정말 내용 정리 잘 돼 있거든요. 네. 가셔서 여기 소스들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도 제약바이오 상당히 좀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주가보다는 사실 그 기업의 어떤 기술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기대가 되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사업화에 접근이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최소한 2상 이상 마무리가 돼야 이제 조건부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2상이 마무리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D&D 파마텍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미 그 GLP 1 계열의 그 DD01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결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효능을 인정받은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상 완전한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D&D 파마텍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다 이야기 쫙 들어봤는데 눈에 귀에 들리는 건 D&D 파마텍이 제일 많이 들렸다. 그 정도로 올 한 해를 빛낸 주식이었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쫙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로봇 하면 사실 용호상박이거든요. 용호상박에서 아까 여러분 보셨죠? 로보티즈 누가 자랑만 하냐고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로보티즈도 여기서 나왔고요. 정말 수많은 로봇이 용호상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창림 매니저님 지금 네. 마지막이라서 다시 첫 번째로 좀 순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창림 매니저님이 한라캐스트부터 해가지고 네. 이 자동차 부품과 로봇이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잘 갖고 오셨고 수익도 잘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12월 달에 여기 용모상박에서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맞아요. 사실 큰 움직임은 없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CES 2026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1월 6일에서 9일 사이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 초부터 내년 초부터 바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감속기라든가 모터 그리고 센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1차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현대차에 들어가는 공급 이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지금 밸류보다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못 간 종목들 중에서 로봇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관련된 그런 업체들로 좀 보시면 뭐 1월달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실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쪽의 네. 트렌드를 좀 잡아갔습니다. 내년도 연장이 될 거라 같으세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내년에도 이제 가던 게 잘 갑니다. 원래 이제 안 가던 게 갑자기 잘 되기보다는 원래 가던 게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현대모백스라고 해가지고 지난 8월 26일 방송에 제가 맞아요.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도 40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맞네요. 현대모백스를 제가 가지고 왔던 포인트가 이제 로봇도 돈 버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이나 뭐 산업용 로봇
로봇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 내년에도 휴머노이드가 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로보티즈 같은 액추에이터 기업들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순서로 가볼 텐데, 전 조기준 매니저님 로봇은 뭐 수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이 제닉스의 사명을 바꾸게 한 건 조기준 매니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 7글자인데, 옛날에는 제닉스 3글자밖에 없어갖고, 아무도 이게 로봇인 줄 몰랐거든요. 회사에 전화해서 이름 바꾸라고 했더니 진짜 주총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로 해서 물류 맞아요. 로봇 관련해서 제닉스 로보틱스가 이제 2천억도 안 되는 1,000억대의 아직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AGV, MR을 전 그 세계 기업에다가 대기업에다 납품한 게 제닉스 로보틱스다라고 보고 있고 KNR 시스템과 더불어 유압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두 종목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과 외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 저는 로봇도 보시면은 이제 센서가 필요해요. 사람이 감각처럼 물건을 보고 짚고 이러려면은 시각이 있어야 되고 라이다라든가 레이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베드에다가 지금 현재 한 대당 2개의 라이다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SOS랩이 현대차의 이제 물류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베드가 플랫폼인데 그 관련해서 납품을 한 SOS랩이 최근에 이제 10,000원대 초반에서 10,000원 중반,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OS랩이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에 CES부터 시작해서 가장 주목받을 현대차의 모베드의 실제적인 수주가 나온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키워드 로봇 섹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